1894년에 제1차 가부개혁의 배경과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본군이 경복궁을 무력으로 점령하고 개혁을 강요합니다. 그리하여 제1차 김홍집 내각이 수립됩니다. 당시 김홍집이 영의정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만든 개혁기구가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회의기구가 군국기무처입니다. 이것은 1차 가부개혁 때만 해당됩니다. 2차 가부개혁 때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또 학생들이 자주 혼동하는 것이 통리기무아문과 혼동하는 학생들이 종종 있습니다. 통리기무아문은 언제 설치되었습니까? 바로 1880년에 설치된 개화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입니다. 통리기무아문과 군국기무처를 잘 구분해서 기억해 놓도록 합니다. 자, 군국기무처를 설치하여 이제 개혁을 추진하는데 이 가부개혁은 갑신정변과 동학농민운동의 요구를 일부 수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신분제를 폐지한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이제 나라에서 신분제를 폐지한 것이죠. 그래서 이 공노비와 사노비 제도도 폐지되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제를 폐지합니다. 문벌을 타파하기 위해서 이제 과거제를 폐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봉건적인 악습을 폐지합니다. 즉 조혼, 나이가 예를 들어 10대 초반에 결혼한다든지 이렇게 너무 빨리 결혼하는 것을 조혼이라 하죠. 그래서 이런 조혼을 금지하고 또 과부가 재혼하는 것을 허용하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조선에서는 남편이 죽으면 비록 청성가부였다 하더라도 재혼하지 않고 늙어 죽을 때까지 혼자 사는 것을 그렇게 열녀라 해가지고 그렇게 권장했었는데 이제 과부의 그런 재혼을 나라에서 이제 허용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갑신정변과 동학농민운동의 요구를 일부 수용했는데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바로 이 신분제 폐지는 갑신정변과 동학농민운동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했던 것입니다. 또 과거제 폐지는 갑신정변에서 요구했던 것이죠. 문벌 폐지, 그죠? 그리고 조혼을 금지, 그 다음 과부의 재가 허용, 요거는 동학농민운동, 1차 동학농민운동에서의 그런 요구였습니다. 그 외에도 요 세 가지보다는 좀 덜 중요하지만 그래도 같이 알아둬야 될 것이 기존에는 어정부에서 왕실 사무와 또 정부의 사무를 도맡아 했었는데 왕실 사무는 따로 분리하기 위해서 국내부라는 것을 신설하게 됩니다. 그래 왕실 사무는 국내부가 전담하고 그 외에 정부 사무는 어정부가 이래 맡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정부 밑에는 6조가 있죠. 2호, 예병, 형공 이렇게 6조가 있는데 이것을 8아문으로 개편하게 됩니다. 8아문이라는 것은 내무아문, 외무아문, 그러니까 탁지아문, 군무, 법무, 학무, 공무, 농상 이렇게 8개 아문입니다. 근데 다른 것은 다 이름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대략 감이 오죠. 근데 이 탁지는 도대체 뭘 하는 건지 잘 감이 안 오죠. 그래서 적어놨습니다. 탁지 아문은 재정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기존의 6조에서는 호조가 담당하던 것이죠. 그거를 탁지 아문, 8아문으로 개편해서 이 탁지 아문에서 재정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 또 은본위 화폐제도를 채택하였고 도량형을 통일하였습니다. 1894년에 제1차와 제2차 가부개혁이 이루어지는데 왜 굳이 같은 해에 일어났는데 1차, 2차로 구분하느냐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자, 1차 가부개혁은 김홍집 내각이 구성되어서 군국기무처에 의한 그런 개혁이었다면 2차 가부개혁은 김홍집과 박용효의 연립내각입니다. 박용효는 갑신정변 때 김옥균과 함께 일본으로 망명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좀 더 일본의 그런 입김을 잘 반영해 줄 인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군국기무처를 폐지하게 됩니다. 군국기무처가 그 1차 때만 하더라도 일본이 1차 가부개혁 때만 하더라도 일본이 청일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신경 쓰느라고 1차 가부개혁 때는 그렇게 일본의 입김이 크게 반영되지 않은 조선의 자주적인 그런 개혁 성격도 있었다면 2차 때는 이런 이제 본격적으로 일본의 입김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 군국기무처라는 이 회의기구를 폐지하고 일본이 직접 이런 박영효라는 인물을 통해서 김웅직과 박영효를 통해서 그 일본의 어떤 입김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정에 적극 간섭하게 되고 고종은 홍범 14조를 반포하여 2차 가부개혁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먼저 재판소를 설치합니다. 당시 지방가는 조선의 지방관리들은 사법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지방에 뭐 사또 그 춘향전에 보면 사또가 뭐 춘향이를 감옥에 가두고 뭐 그래 하죠. 뭐 그런 것처럼 행정권과 사법권이 분리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재판소를 설치하여 그런 사법권을 독립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입국조서를 반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 또 근대적 교육제도를 마련하여 한성사범학교, 그리고 소학교, 외국어학교 등 그런 근대적 교육관제도 마련하게 됩니다. 자, 이런 점을 보면 나중에 을미개혁 때 단발령 이런 것처럼 일본은 이미 그 당시 단발이었기 때문에 일본식으로 이렇게 개혁을 하는 것으로 볼 때 일본이 이 당시부터 이미 그 조선을 일본으로 이렇게 병합하기 위한 이런 그런 기초 작업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좀 들게 하는 부분입니다. 을미개혁의 배경을 보면 청일전쟁에서 이제 결국 일본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 결과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되는데 이 조약으로 랴오뚱 반도를 일본이 차지하게 되죠. 청으로부터 빼앗게 되는 겁니다. 랴오뚱 반도는 고조선의 예정토로 요동반도라고도 부르는 곳이죠. 그러니까 청나라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요동반도가 일본 땅 되는 것이 부담스럽겠죠. 근데 러시아 단독으로 일본 보고 그 요동반도를 청나라에 돌려줘라 말하기 부담스러우니까 이제 독일과 프랑스를 끌어들여서 요동반도를 그 청나라에 돌려줄 것을 일본에 요구하게 됩니다. 그럼 일본으로서는 이 세 나라를 상대하기가 버거우니까 결국 그 요구를 수용하여 랴오뚱 반도를 청나라에 돌려주죠. 자, 이렇게 되니까 조선 입장에서는 이야 뭐 일본이 아무리 힘이 세지만 러시아한테 꼼짝 못하는구나 이래 생각하고 일본을 견제하려면 러시아를 이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일본의 내정 간섭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이제 일본의 그런 친일 내각을 그 몰아내고 칠러파 인사들로 칠러 내각을 구성해서 일본을 견제하게 됩니다. 이제 점점 일본 말을 안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본으로서는 그 보호가 누구냐 민비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민비가 그 칠러 내각 구성의 배우였던 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일본군 장교를 시켜서 조선의 국무인 그 민비를 살해하게 됩니다. 그것을 을미사변이라고 부르죠. 이 이후에 일본은 다시 김용직 내각을 구성해서 급진적인 이제 개혁을 추진하게 되는데 그것이 을미개혁이고 을미개혁의 내용을 보면 조선은 전통적으로 음력을 사용하는데 이제 양력을 사용하도록 했고 그리고 단발령을 실시하였습니다. 단발령은 그 당시 조선으로서는 아주 충격적인 것이죠. 머리카락을 이렇게 짧게 자른다는 것은 또 아주 불효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반발로 또 을미어병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건양 연호도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 을미개혁은 머지않아 이제 중단되는데 고종이 그
아간이라는 것은 러시아 공사관을 뜻하고 파천은 왕이 숙소를 옮긴 것을 파천이라고 합니다. 이 당시 을미어병을 진압한다고 일본군이 그쪽에 이제 정신이 쏠린 틈을 타서 고종이 그 러시아 공사관으로 숙소를 옮겨버린 것입니다. 민비까지 살해하는데 왕은 살해 안 하겠나, 이 고종 그런 걱정도 있었겠죠. 그 왕비를 살해하는데 왕이라고 살해 못할 것은 없다, 그런 자신의 목숨도 아마 좀 염려가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신변 보호를 요청하고 숙소를 옮겨버리니까 이제 도장을 들고 국세를 들고 이래 가버리니까 김홍집 내각에서 이 을미개혁을 그 이후에 계속 추진하려고 해도, 다른 개혁을 더 추진하려고 해도 왕의 그런 결재를 못 받으니까 이제 개혁이 중단되는 것이죠. 가보개혁과 을미개혁의 의의와 한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의의는 먼저 갑신정변과 동학농민운동에서 제기된 개혁 요구를 반영한 근대적인 개혁이었습니다. 어떤 게 있었죠? 뭐 신분제 폐지, 과거제 폐지, 그리고 뭐 과부의 재가를 허용한다든지 조언 금지한다든지 그런 거 아까 했었죠.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신분제를 폐지함으로써 평등사회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가부개혁에서 있었던 일이죠. 한계를 보겠습니다. 한계는 일본의 강요에 의해 추진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조선 병합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상공업 진흥과 국방력 강화 이런 쪽에는 아주 소홀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으로서는 조선의 이런 상공업 진흥과 국방력 강화는 부국 강병의 측면이죠. 부국 그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강한 군대를 유지하는 것은 국력을 키워주는 건데, 국력을 조선을 지금 병합하려고 하면 조선이 약해야 되는데 이리 강하게 하면 오히려 조선 병합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이런 개혁에는 일본이 소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을미개혁 그 내용에 이제 태양력 사용과 단발령이 있는데, 이런 것은 또 민중의 지지를 받지 못해서 그 을미어병도 일어나고 이랬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수업을 마칩니다.